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훈입니다. 다음 달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해졌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부가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일로 그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든 음료를 사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동일 법인의 매장들인데요. 105개 브랜드, 약 3만 8천여 곳입니다. 가맹점 주들은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지 구입과 부착, 또 반환컵 수거와 보관 등 업무와 비용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한다니, 전국에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해 보신 분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식재료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온갖 부대 시설이나 장비까지도 모두 가맹 본사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가맹 본사는 매출, 이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본사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쏙 빠져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간 시행 당국은 가맹 점주들의 사정을 살피기보다는 가맹 본사와만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통보 수준의 협의만 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앞에서는 플라스틱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며 생색 내놓고 모든 책임을 가맹점 주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6개월 미룬다고 대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5월 27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방송도 역시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세종, 충남 후보자 경력방송 관계로 방송 시간이 단축돼 49분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공약 검증 충남도지사 편 2편입니다. 네. 예.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그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인데요. 양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무상보육 확대,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제도 도입, 그리고 이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단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고요. 어르신 공동주택 건설,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장에게 수당 지급,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 반값 인하, 젊은 예술인 지원, 농어민 수당과 농어민 주치의를 제공하는 것, 발달장애인 365일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 외국인 이주 노동자 기숙사 지원 사업, 그리고 플랫폼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흠 후보는 어떤 이런 사회복지 공약을 그럼 내놨습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요, 그 노인과 청년, 신혼부부가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 세대 통합형 거주 모델인 리브투게더라는 거를 함께 제시했고요. 그리고 예.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나이를 기존의 75세에서 65세로 낮추겠다. 뭐 이런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장애인 돌봄도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보육 포털을 구축해서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하교 이후 그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보육료 지원도 이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요. 예. 충남 교육 카드를 발행해서 온라인 학습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또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 신용보증 지원과요, 농어민 정년 연금제도 도입, 경영 이양 직불제 시범 실시 등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네, 뭐 대략적인 예상 규모나요, 아니면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좀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도비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국가 사업과 매칭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 없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선언 정도만 담겨 있습니다. 네. 선거 이제 일주일 남겨둔 시점,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참 다르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맞습니다. 공약이 참 중요할 텐데 후보들이 이렇게 선언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유권자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유권자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직 도지사인 양승조 후보는요, 지난 4년의 도정 성과와 경험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집권당 소속인 김태흠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의 그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되죠. 두 후보의 과거 경력과 그 이번에 내놓은 공약, 특히 이제 주요 공약을 보면요, 그 후보의 철학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후보 정보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또 공약 내용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소 잃고도 고쳐지지 않는 외양간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소를 잃었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 외양간은 더 이상 외양간이 아니죠. 네, 또 소를 또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죠.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 안에서 있던 그 선거 관계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던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 유세 차량이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유세 차량 업체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었는데요. 어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고요. 또 직원 한 명은 불구속으로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 유세버스 안에 있던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이 버스 내부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 거리에 많은 유세 차량 좀 보실 수 있죠. 이 유세버스나 트럭을 보면요, 이 대형 LED 전광판하고 그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작동하려면 좀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세 차량에는 발전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석유를 연료로 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이 석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차 안으로 유입돼서 이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네. 정 PD가 직접 이제 선거 유세 차량이 어떻게 구조 변경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세 차량 실태를 제가 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이 대전에는 유세 버스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 후보들은 3.5톤 트럭을 개조한 그 유세 차량 한 대씩을요, 1호 차량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유세 차량은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트럭 적재함에 그 연단하고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됐고요. 그 뒤를 가면은 기계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앰프와 노트북 그리고 발전기를 놨는데요. 역시 발전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3.5톤 유세 차량에는 발전기가 3대가 있었고요. 1톤 유세 차에는 발전기 1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실 공간을 만들어 놔도 이게 트럭 적재함이니까 완전 실내는 아니거든요. 약간의 그 외부랑 그 열린 뚫린 공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가스가 좀 상당량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기 오염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두통을 느낄 정도였다고요? 네, 그러면? 실내가 아닌데도 그랬고요. 예. 이 또 안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별반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스가 이 트럭 운전석으로 유입이 된다면요, 이 운전석 안에 있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방된 부분이 있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이제 구조 변경 이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이제 대선 이후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 굉장히 상황을 뭐 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요. 예. 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을 할 때는요, 이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요. 이게 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제 구조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 변경 계획 단계부터 이 교통안전공단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해 보니까요. 올해 대전 지역에서 이 구조 변경 신청한 유세 차량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선거가 일시적이라서 업체들이 일일이 구조 변경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선관위와 정치권의 좀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한시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용 차량에는 이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연설 대담을 위하여 그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의 그 튜닝 등에 대한 그 관련된 규정을 좀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선거 기간에 일시적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 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관위나 각 정당에서 이 선거 유세 차량을 등록할 땐 업체에게 그 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 허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면은 이 문제가 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따로 이런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도 확인해 보니까요. 유세 차량은 후보 개인이 계약하는 거라면서 좀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여전히 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치권이 이 선거 승리만 생각하지 말고 유세 차량 안전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선관위에서 또 뒷전으로 밀린 안전을 좀 최우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금요일의 공감 토크 시간 시사 두루치기 이어가겠고요. 오늘 방송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시사 두루치기. 자, 오늘도 보슈의 서한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희망의 책 대전본부의 박주환 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찬 변호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과 지역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좋은 계절이고 긴 시간 닫혀 있던 축제 문이 다시 이렇게 열렸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저도 이제 근처를 지나다가 아니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옛 충남도청 그러니까 대전 근현대 전시관에서 빵 축제가 열렸습니다. 빵 모아땅이라는 이름의 축제였는데 이런 축제가 있었나 했더니 이제 이번이 2회째였더라고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 지역에 몰렸다라고 하는데 혹시 세 분 중에 이 빵 축제를 다녀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빵을 평소에 빵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구석구석에 정말 맛있는 빵집에서 좋아하는데 그런 축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사람이 좀 많았어도 한번 기꺼이 구경 가셨을 갔을 것 거다. 같은데 네. 아쉽네요. 네. 혹시 아셨어요? 이 빵 축제가 열린다는 걸 아셨나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날 시간 어. 되면 가봐야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벌써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빵 축제 가야 된다 이렇게 술렁술렁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가도 되겠다. 사람들 갔다 와서 블로그 후기 남기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김우철 변호사는 아셨어요? 예, 저 이제 작년 1회 때도 열렸던 걸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11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잘 만든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제과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만한 충분한 그런 유인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1회 때 빵 그 축제 1회 때 근처를 지나가시던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줄이 거의 정말 그 당시 축제장이 한 두세 바퀴를 돌 정도로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올해는 열린다는 것은 알았으나 저긴 제가 갈 곳이 아니다. 도저히 뭐 이제 그래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대전의 맛 하면 물론 이게 뭐 정확치는 않고 사료가 뭐 이렇게 분명히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대전 지역에 뭐 밀가루가 많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가락국수, 칼국수 거기에 이제 곁들이는 두루치기 이런 거였는데 뭐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에 모 제과업체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빵에게 대전의 맛이 이런 패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원래 대전이 칼국수 축제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했었죠. 대전 칼국수 축제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있죠. 있죠. 뭐 아무래도 그리고 대전하면 대표적인 음식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두부두루치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칼국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 특히나 그 SNS에 익숙한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빵이라는 것이 훨씬 더 소구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빵모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칼국수 축제를 한 2번 정도? 저는 실제 가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줄을 서고 그럴 정도는 사실 아니었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고 오히려 상인분들이 더 많으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네, 이게 왜냐하면 칼국수는 사진을 찍어서 소위 말하는 SNS에 올리기에는 그렇게 예쁜 이미지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빵은 좀 다르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관광 관련된 그 일을 좀 하면서 그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행을 가거나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준이 그 인스타그램이래요. 이미지. 뭔가 인스타그램에 아주 그 탐스러운 이미지가 올라오면 그게 부럽고 나도 저걸 경험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거 되게 그 보기도 좋고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인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3회 때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그럼요. 네. 네, 이번은 이제 2회차니까 아직 아시는 분들만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줄도 많이 섰고 또 보니까 선착순 3,000명한테는 예쁜 꿈돌이가 그려진 쇼핑백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쇼핑백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혹할 정도입니까?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꿈돌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나도 가서 비록 줄을 1시간 서야 된다고 하지만 나도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이 무슨 빵의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축제 이름이 빵모땅이라고 하길래 아니 축제 이름마저 굳이 지역에 물론 지역 기업이지만 그 특정 제과업체 하나가 뭔가 연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니 이게 뭐지? 뭔가 의심, 의혹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름은 괜찮나요? 어때요? 좋지 않나요? 그 사실 성심당 뭐 제가 회사긴 하지만
성심당이 우리 지역에 미쳤던 미담들이 많잖아요. 그런 미담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사실 저도 요 내용을 조사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은 의미를 담으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 광역시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과학의 도시, 뭐 그 자연의 도시, 노잼 도시, 뭐 아니면 이런 여러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 이름 자체에 그 뭔가 하나가 이렇게 부각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그것을 더 촉진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정신을 넣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주위 상인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표 제과에 그 정신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런 축제도 한다. 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굳이 대전에 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빵 축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대전에서 막 정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외부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가볼까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축제는 사실 저는 크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전이 빵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소하고 미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축제가 나온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획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치맥 축제를 하거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 가게와 함께하는 축제가 아니고 사실 치킨과 관련된 대기업들 또 주류와 관련된 대기업들과 함께 축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상술의 이런 축제를 하다니 하는데 김은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디어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하고 기획이 행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여름만 다가오면 나 대구에 치맥 축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또 색안경을 끼고 또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전통적인 자산과 유산을 꼭 살려야 되고 그런 축제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저도 사실 하긴 했거든요. 예, 이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유명론하고 그 실제론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를 계속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건 이름뿐이고 그 이름뿐인 것에 너무 편착하지 말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자 하는 이 싸움인데 어느 지역든 간에 이런 싸움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름을 짓는 것도 대전빵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겠지만 굳이 그것도 다 그 부질 없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에 대한 유발이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 이건 기획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빵 축제가 기획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접목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심당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 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제과 업체를 중심으로 만든 축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저는 잘 잡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구 치맥 축제 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전에도 와인 축제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렇죠. 뭐 맥주 대전에 있는 뭐 수제 맥주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제 맥주 업체들이 참여한 뭐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잘 모르죠. 대구 치맥 축제는 기억하지만 대전의 와인 페스티벌 뭐 수제 맥주 축제 이런 건 기억을 못 하죠. 그 지역분들이 대전 와인 페스티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대전에 대표하는 뭐 접목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가 아니고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회성으로밖에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분들, 심지어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감흥이라든가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 대전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축제들, 뭐 사이언스 페스티벌, 뭐 개족산 맨발 축제, 효문화 뿌리 축제, 유성 온천 문화 축제,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늘 보도에서나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축제들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온천 관광축제나 이런 데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뭐 개족산 맨발 축제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가 아니라 그냥 한번 쓱 지나가 보는 정도.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것도 있고 잘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개족산 맨발 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드셨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외지인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황토길 조성이라든가 이제 뭐 등산 좋아하시고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온천 관광 축제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데 유성온천이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로운 관광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물론 뭐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도 그렇죠. 있지만 뭐 네. 영업 시간이 좀 다른 지역이 제한이 있을 때 굉장히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굉장히 뭐 거의 영업 제한 시간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최근에는 유성 온천을 일부러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좋은 자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사그라져 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모이고 저도 남문광장이나 이런 데서 축제의 일환으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하는 거 보고 했는데 이런 축제를 제가 가면서 항상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뭔가 먹고 싶을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을 때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너무 비싸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것들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게 잘 갖춰준 데가 대형 쇼핑몰이잖아요. 항상 축제 같고 가면은 축제하고 있는 것 같고 항상 축제 같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먹고 싶을 때 어쨌든 되게 정갈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가격의 그런 부분들을 크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의 영역이 뭐 사실 노상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획 단계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축제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기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축제들 보면 약간 이 보여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벤트로 빵 하는 이런 불꽃놀이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은 집중하는 반면에 사실 좀 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축제들이 우리 지역 축제도 저도 가면서 그런 느낌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지나가면서 본 경험이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축제는 그 토토즐 페스티벌이었어요. 은행동에서 하는. 네. 네, 그게 뭐 상당히 논란의 축제였는데요. 아, 네. 논란의 축제였군요. 그 스카이로드를 이제 뭐 활용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런 건 별로 감흥이 없었고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이제 DJ 분들을 모셔서 그 거리에서 이제 꼭 클럽처럼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어우러져서 노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깊게 남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저도 덩달아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이제 뭐 동시에 야간 시장 같은 걸 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왜 재밌냐 하면 이 도시의 모습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습도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나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빵빵 뛰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네. 너무 재밌고 또 야간 시장도 이제 밤에는 다 닫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먹을거리도 있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저한테는 좀 재밌었는데 논란이 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서한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느끼는 건데 이게 사실 토토즐 페스티벌이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전 방문회라고 하는 굉장히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시작한 일이고 거창하게 시작했던 예. 그 해. 그런데 네. 이게 과연 뭐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그냥 공연하는 게 과연 대전 방문회 해의 방향성과 맞는 것인가 이게 네.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맥이 같은데 이게 축제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박주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막 그렇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어떤 여백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가 다 거창할 필요가 없고 모든 축제가 다 외지인들이 올 필요 없고 모든 축제가 다 경제적인 효과를 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축제들도 토토즐 같은 경우들도 뭐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비판받았던 것은 토토즐이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이게 전혀 신선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DJ에 특화된 그런 뭐 음악 축제 같은 걸로 발전을 시킨다든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굉장히 뭐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우리 지역 한정하지 말고요. 좋았던 그런 축제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국내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영화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네. 그 각 지역의 영화제들 가는 기억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국제영화제,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 그리고 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네. 그 지역들이 결국 갖고 있는 국제영화제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영화가 축제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분위기들. 그러니까 온갖 뭐 다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오고 보고 하면서 그 지역이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되게 활기찬 모습들, 그 영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주에서 상당 기간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가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쇠퇴한 지역에서 열리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기간 동안은 저도 마치 영화인의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이 맞습니다. 주거든요. 네. 그럼 뭔가 내가 소속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소속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축제의 한 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았던 거, 네, 동의를 하고. 저도 그 전주 한옥마을 축제나 아니면 그 여기 가까운 부여 백제문화재 축제나 백제문화재. 네. 한두 번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고 나서 좀 나열식으로 뭐 그 되어 있는 그 컨텐츠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좀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그런 축제들이 저는 좀 경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안 간지 꽤 됐습니다. 아니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 공주나 부여 이런 상당한 규모의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막상 가면 이제 축제인데. 이게 그 많이 있는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좀 먹고 이러기가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아서. 어떤 점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일단은 음식이나 이런 것을 뭔가 편하게 먹기에 이렇게 다 천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의 양과 그 질도 생각한 만큼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한 끼 때우는 것 같은? 부스에서 잠깐 네, 한 끼. 그냥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누군가 이제 상술적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뭐 종합적으로 이제 다 별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왁작지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정갈하게 조용히 먹는 거 좋은데 근데 그건 축제가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많이 찾지 않게 되고 축제를 조회하거나 뭐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 내가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지만 아빠였다면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저는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매주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가서 그 우리 아이를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 놀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재미보다는 어쨌든 집에 있는 것보다 다 주말은 일단 가족이 나가자. 이게 목표니까 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가까운 축제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가자라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 간다. 그렇죠. 네. 근데 축제의 그 흥미와 재미가 교훈적인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역의 백제문화재처럼 큰 축제 규모가 아니더라도 서산 해미읍성 축제나 뭐 작게는 안면도 대하축제 같은 가봤는데 저는 하나의 재미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먹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지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물건만 사고 가시는 분들 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약간 해외에 간 것처럼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저는 약간의 뭐랄까요? 그런 호기심과 재미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듣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그래서 약간 작은 축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하게 하는,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맛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막걸리도
마셔볼 수 있고 이런 저는 그런 재미 때문에 좀 작은 축제를 가긴 하는데 선아 대표는 어떠세요? 그 약간 불편하고 내가 정말 외지에서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지역의 고유의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논산의 딸기 축제에 또 그런 걸 느끼러 한번 갔었는데 되게 나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손님들 불러 네, 모으겠다는 맞아요. 축제인데 네, 그냥 내 딸기 내가 팔겠다 이런 자세가 너무 좋았고 또 사지도 못했어요. 다 네. 팔려서. 그랬는데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오래 계셨던 걸로 보이는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서 뭐 술도 드시고 뭐 딸기도 드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이게 사람 사는 맛인가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작은 축제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축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더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각 지자체나 구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던 곳들에 그냥 기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네네네. 그런 축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축제들은 사실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위한 축제인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실적 같이 남기려고 하는 것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축제로 운영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행정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이왕 지원되는 축제라고 한다면 좀 더 그 축제의 기획이라든가 추후에 이 축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지방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 가운데 뭐 신콩도시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 전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을 좀 산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축제의 성격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디테일하게 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 얘기할 때 방금 많은 지역의 뭐 세금, 행정력 다 동원이 되고 뭐 상인들도 또 지역민들도 함께 하는 축제임에 불구하고 그만큼의 만족감을 주고 있느냐 이 생각해 봤을 때 늘 그런 관련 지자체나 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세 분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축제 꼭 뭐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효과, 의미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 한국자료분석학회라는 데서 2019년도에 지역 축제의 고용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체부에 공개된 16개 시도를 2004년부터 18년까지의 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고용 효과를 상당히 축적된 네, 자료를 오랫동안 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변수에 지역 축제의 횟수 그리고 지역 축제 일수 그리고 그러니까 횟수라는 건 누적 횟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과 누적 횟수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이 지역 축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그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연박하면서 그 지역의 숙박 시설들이 일부 차는 유의미한이라고 그냥 약간의 그 의미는 있지만 지역 축제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럼 고용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축제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벤트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그건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이 그 분석 자료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축제에서 고용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용 효과를 기대해서 굳이 축제를 열 필요는 없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결국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상인분들 그리고 그 축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들 결국 이것일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하려면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 이전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와서 뭔가 소비를 하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결국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효과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기대하던 효과보다는 현저히 적은 효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획이나 이런 운영을 굉장히 좀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것부터 좀 선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뭐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혹은 이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이벤트가 아니라 컨텐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게 지역민의 축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축제 이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찾아갈 마음이 드는 어떤 지역의 공간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빵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근방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카페에서도 대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대요. 그 안에 있는 카페에 이제 그냥 커피를 마시러 잠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카페가 실제로 지역민들의 어떤 마실 공간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했던 카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축제 이후에도 그 카페에 이제 방문한다든지 뭐 그 카페 옆에 있는 뭐 공방에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입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지켜나가는 어떤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끝으로 세 분에게 지역에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너무 이게 강제적인가요? 한 번씩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축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하면 뭐 대전에도 뭐 영화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저희 원도심에도 근현대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오래된 시장이 있고 그 근처에 뭐 대전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일단 많거든요. 기타 뭐 대전 주변에는 대청호라든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역사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이든 뭐 체험 프로그램이든 이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군산만 하더라도 거기에 뭐 스탬프 투어 하다못해 뭐 그런 거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대전은 그런 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단 활용한 이후에 그 뒤에 이걸 축제로 발전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했으면 해서.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말에서 그동안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는데 최근에 그 사이언스 아쿠아리움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특징이 물살이들,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라고 하죠. 물살이를 학대를 안 하고 뭐 희귀 바다 생물도 볼 수 있고 디지털로 해양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뭐 이 시대에 좀 걸맞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떤 축제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희망의 책에 있기 때문에 대전의 이제 도서와 책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 공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은 그 별도서관이라고 하나요? 하고 네네. 파주에 또 출판 도시 뭐 이거 네네. 되게 고풍스럽고 좋잖아요. 그 대전도 이 자연경관이 그 택리지에도 그 칭찬할 만큼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곳에 그런 것을 만들고 그 공간들을 만들고 책을 통해서 또 이제 같이 축제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저는 또 축제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화해서 계속 사람들이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들도 건축 미학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유산이 아주 뛰어나거나 뭔가 문화가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대신 현대에 맞는 어떤 건축물들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기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또 콘텐츠고 축제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좀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 두루치기 오늘은 축제에 대해 지역 축제에 대해서 두루 세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보슈의 서한나 대표, 희망의 책 대전본부 박주환 이사 그리고 김운찬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세남.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세종, 충남 후보자 경력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